예,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최근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조세 지출이라는 형태로 또 세금을 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인데 3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아주 강조합니다. 대신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용을 해보면 The way to make the tax code fair is to make big corporations and the very wealthy finally pay their share. 바이든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세금 구조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빌리어네어가 미국에 한 1,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냈던 실효세율이 소득세율이 8.2%라고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더 세금 부담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의 기초에서 3월 11일 날 미국 정부가 증세안을 담은 2025년도 예산을 제출합니다. 총 지출이 7.3조 달러고 증세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5조 달러의 세수를 높여서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적자를 한 3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증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부자에 대한 세금인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 가구 한 상위 2%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의 최고 소득세율이 지금 37%인데 이거를 39.6%로 높이고 노년층이 됐을 때 의료보험료 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도 똑같이 39.6%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빌리언드 텍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순자산, 소득이 아니죠. 소득이 아니고 순자산이 재산이 1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억만장자 가구, 미국 가구 중에서 약 0.01% 아주 적죠. 된다 그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과 그리고 미실현 자본이득까지 다 합쳐서 이거에 대해서 최소 25%의 실효세율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실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가가 뛰면 자본이득이 발생을 하죠. 이거를 인제 시장에 팔면은 실현된 자본이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도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미실현이라는 거는 시장에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가 뛴 그런 자본이득도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다 포함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특히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실효 최저세율을 15% 지금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하고 합의를 한 거죠. 글로벌 최저세율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은 조세 회피 같은 걸 통해서 실효세를 굉장히 낮추니까 이거를 국제적으로 15% 최저 한도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21%까지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의 경영력 보너스에 대해서 세금 감면도 없애고 석유가스, 부동산 등등 기업에 대해서 보조도 폐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안이 그리고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힘들 텐데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가 저쪽에서 나올 텐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도 엄청나게 감세를 했고 이번에도 감세 공약을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가 2025년 회계 연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월에 마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항해서 바이든의 증세안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이제 2017년도에도 2조 달러 내는 감세를 했는데 그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그런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대선에서 어, 바이든의 증세와 트럼프의 감세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보시면 한국은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유사하죠. 세금을 깎았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포인트씩 모든 구간에서 깎았고 여러 가지 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연장을 했죠.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세금 액수를 더 깎아주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되돌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도 인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확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과거로 돌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추고 뭐 중과세율까지 낮춰서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금융투자 관련해서도 금융소득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은 도입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연기를 했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이 금투세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두 개 다 세금을 사실은 낮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높이는 식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감세를 했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인플레가 많이 진전이 됐고 경상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 세부담도 낮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 2022년 발표된 개정안만으로도 2027년까지 약 74조 원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고요. 2024년에 추가적인 감세를 생각하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약 89조 원의 세수가 누적법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벌써 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감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국세 계획에 비해서 56조나 세금이 적게 거쳤죠.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정부는 이제 그 재정 건전화를 한다면서도 감세를 동시에 모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이번에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줄였듯이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거시경제나 아니면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세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조세지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조세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뭔가 하면은 국가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그런 일종의 간접적인 재정 지출이죠. 그래서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에 따르면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우대세율 이런 게 포함됩니다. 역시 소득세를 줄여주는 거는 소득세에서 보험료 특별소득 공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늘어났던 이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 근로장려금이나 뭐 자녀장려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된 거는 역시 투자세액 공제가 있죠.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세금 액수를 깎아주는 연구인력 개발이라든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최근 이제 기사를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조세 지출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이 부자들하고 고소득층하고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썼는데 2024년도 조세 지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2024년 전망치가 약 77조 원이라서 국세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법정 한도보다 이미 높은 상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자별로 누가 혜택을 받는지를 사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전망치가 개인이 조세 지출을 감면을 받는 액수가 46조 원, 그다음에 기업이 약 31조 원인데 개인 중에서 연소득이 7,8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비중이 2020년 30%에서 2024년 33%로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자산 10조 이상의 주로 재벌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이 받는 조세 지출로부터 얻는 혜택이 전체 기업이 얻는 혜택에서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란 게 원래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하고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세 지출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그 혜택은 주로 이들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분배를 생각하면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하고 감세를 추진했던 한국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대선에서 이 증세 대 감세가 사실은 굉장히 논쟁의 중요한 전선이 될 텐데 한국도 4월 달에 총선이 있긴 한데 의외로 한국은 이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세금을 깎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별로 그런 효과가 없는 거로 봤을 때 야당에서는 그러면 이 감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증세를 얘기한다든가 감세를 막는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실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별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걸 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금 정책이라는 게 거시경제나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이 선거 과정에서 세금, 즉 증세냐 감세냐 이런 내용을 둘러싸고 좀 더 뜨거운 논쟁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